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공유드릴 논문은 ACT-MEM이라고 하는 Bridging the Gap Between Memory Retrieval and Reasoning in LLM Agent라고 하는 논문이고 난징 대학교에서 올해 2월에 아카이브에 올린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LLM 에이전트가 메모리를 검색하고 추론하는 과정에서의 브릿지 갭을 이어주는 그런 메모리 구조를 제안을 하고 또 검색하는 방법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먼저 문제의식으로 기존의 메모리 시스템들이 그냥 수동적인 기록 보관소로서 에이전트를 취급을 한다. 단순히 과거의 대화를 저장을 하고 검색해올 때는 기존의 RAG와 유사하게 유사도를 기반으로 관련된 기억을 검색을 해온다. 또 추구하는 바가 메모리 압축 혹은 요약 검색이 목표이기 때문에 잘 갖고 왔는지의 리콜 능력만 키울 뿐이지 실제 그 기억이 현재 내가 묻고자 하는 쿼리에 어떤 결정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를 담지 못한다라는 게 한계점으로 꼽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로코모나 롱맵 이발 같은 벤치마크에 대해서도 같은 한계를 보였고요. 일반적으로 답을 QA 형태의 리트리버 어큐러시만 측정을 하고 답을 잘 찾는지를 보고 리즌을 잘 하는지를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유저가 사고팜이라는 식물을 어디서 사라 라는 거를 물어봤을 때 기존에 그냥 리트리브 하는 에이전트는 어떤 관련 쇼핑 정보만 반환을 할 테지만 실질적으로 그 유저 메모리 히스토리에 이앓이를 하고 있는 강아지를 키우는 게 있고 이 사고파미 개에게 맹독성이 있다라는 지식이 있었을 때 모델은 이런 커먼셋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메모리 시스템이 저장된 히스토리와 쿼리와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은 시메틱한 오버랩이 존재하지 않아서 잘 답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고 이런 것을 잘 담도록 사실은 메모리부터 구축해야 된다라고 메모리 그래프, 여기서는 놀리지 그래프를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액트mem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합니다. 이거는 액트mem 프레임워크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입니다. 앞선 그림에 대한 단계를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메모리 케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 대화를 사실 문장으로 쪼개고 그 과정에서 타임 정보나 아니면 코레퍼런스 문제를 해소하는 단계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유사도 기반 클러스터링을 일단 합니다. 대화가 팩트가 많기 때문에 먼저 팩트간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하고 유사도가 일정 스레셜을 넘는 팩트들에 대해서 연결을 하고 그 클러스터 내부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LLM 보고 시켜서 또 맞지 않는 것은 제거하는 방향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은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counterfactual retrieval and reasoning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데이터를 구축할 때 counterfactual한 질문도 던집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 주어진 쿼리에 대해서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생길까라는 카운터팩트한 질문을 넘겨서 커먼센스한 어떤 논리지를 뽑겠죠. 그래서 해당 지식을 또 앵커 삼아서 그걸 기반으로 다시 검색을 하면 실질적으로 강아지가 이앓이를 하고 있다라는 히든 메모리가 잘 검색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리트리브 하기 전에 리즈닝을 먼저 하자라는 아이디어로 이런 카운터팩추얼한 리트리버를 제안을 했고요. 답변을 할 때는 원본 쿼리 그리고 처음 검색한 문서와 카운터팩추얼 쿼리를 기반으로 검색한 케이지 여기에서 이제 이웃 노드들까지 확장을 해서 검색을 해온다고 하는데 그것들을 다 넣어서 답변을 생성을 합니다. 이런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액트mem 이발이라는 벤치마크도 제안을 했고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QA 위주의 벤치마크를 넘어서 추론이 필요한 것을 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크이고 실질적으로 생성은 제미나이 3.1% 그리고 검증은 손해 4.5로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쿼리와 근거 간의 평균적인 의미 유사도는 0.23 정도로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해서 진짜 단순 유사도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데이터셋이라고 하고요. 데이터셋 유형은 총 6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예시 같은 걸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메모리에 유저가 새를 키우고 있는데 그 새가 연기에 취약하고 수의사가 실제로 이 새가 연기가 새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라는 게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벽난로에 오래가는 장작불 피우는 법 알려달라는 쿼리가 들어왔을 때 그냥 불을 피우는 법을 단순하게 대답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메모리를 기반하면 사실 불 피우는 법을 아예 답을 하면 안 되거나 거절하거나 아니면 대안을 제안을 해야 한다라는 태스크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데이터셋 생성 과정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벤트 체인을 만들고 밸리데이션하고 대화를 생성하는 단계로 구성을 했습니다. 성능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리트리버 모델로 Q3 인베딩 8B 모델을 썼고요. 그 생성 LLM으로는 딥시크 V3랑 GPT-4 미니를 백본으로 실험을 했고 메모리 시스템 없이 그냥 검색해오게 하는 네이티브 RAG와 메모리 시스템 위에서 평가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제안한 액트맴이 리트리버 성능 같은 경우는 최적이 아니지만 답변하는 QA 성능은 가장 높은 성능을 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 검색하는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답변하는지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반면 네이티브 RAG는 리트리버 성능은 제일 좋지만 QA는 바닥인 것을 보아서 리트리버와 리즈닝이 사실 좀 그 능력이 분리된다라는 논문이 처음 제안한 전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성능인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은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문제를 유사하게 타겟한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전에 소개드린 Keep-in-Mind 논문과 타겟하는 쿼리 그리고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쿼리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지만 현재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모리를 잘 검색을 해와야 하는 상황을 타겟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리트리버 쪽에서 이런 인다이렉트한 아니면 혹은 멀티옵스러운 쿼리를 처리하기 위해 리즈닝을 먼저 해야 한다는 방향의 연구와 모티베이션은 동일하지만 좀 역설적으로 반대로 카운터 팩추얼하게 리즈닝을 하면 좀 더 잘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키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검색이 잘 되더라도 성능이 낮은 것을 통해 잘 검색해도 그 답변을 하기 위한 이 연관관계, 숨겨진 연관관계를 잘 추론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트리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좀 봐야 할 것 같지만 왜냐면 나이브 하게는 리트리버를 잘하면 답변까지 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통해서 모델이 그런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약 조건을 잘 추론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디테일한 실험 세팅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공유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